네, 오늘장 마감 2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낙폭이 줄지 않고 있고요. 오늘은 하락장으로 마감이 예상되네요. 코스피가 1%, 코스닥은 1.8%. 또 미국 내에서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 게 오히려 긴축에 대해서 또 한 번 브레이크를 걸면서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로 장 마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염정팀장, 정혜영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빠르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K사인이에요. 오늘 18%의 장중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코 서명기 유출 소식 때문에 보안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랐는데요. K사인 두 분이라면 오늘장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도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X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상승은 오히려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타이밍으로 보면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 투자자 매도 같이 나왔고요.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음봉 전환은 하지 않았는데요. K사인에 대해서 X 의견 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네, 사실 내용이 좀 심플합니다. 페이코 간편결제 서비스 앱인 페이코인에서 이제 그 서명키가 유출됐다라는 소식에 사실은 뭐 관련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간편결제 관련해서 그리고 보안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뭐 거래량과 함께 장 초반에 강한 상승 보여줬다가 뭐 예상한 대로 사실 좀 장 후반에는 지금 상승폭을 대부분 다 만회를 반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다 소멸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어지긴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챙기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보안 관련주의 중요성은 사실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긴 하지만 그에 대한 주가의 어떤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연속성은 아직은 좀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은 개별적인 이슈가 이렇게 한번 나타날 때 움직임을 좀 간파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는 간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K사인이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기에 일단은 매도하고 가는 걸로 저희는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어떨까요? LG전자 볼게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또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이고 오늘도 시장 때문에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어요. 두 분이라면 이 종목을 조금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우상향 추세 지속된다고 보시는지 OX 의견 주시죠. 오로일치가 됐어요. 뭐 LG전자의 가격적인 매력도 있겠고 그리고 최근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LG전자의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뉴스도 있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정혜원 과장님의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 지금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VS 사업부의 그러한 가치가 좀 재부각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가전 시장은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이제 코로나 특수 당시에 이런 가전 수요가 좀 폭발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LG전자의 이제 주요 사업부인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H&A 사업부, 즉 이제 가전 사업부 쪽에서 올해 다소 지난 3분기까지 좀 부진한 그러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던 그러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LG전자에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VS 사업부, 즉 이제 전장 사업부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지금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기존의 안정적인 이러한 가전 사업부의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러한 VS 사업부의 성장성이 주가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이 가전 사업부 현재 본업의 가치가 10조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현재 본업에서만 한 4조 정도 지금 이익이 올해 실적이 한 4조 원 정도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전 사업부만 해도 한 10조 정도의 가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이 VS 사업부의 가치도 10조 이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15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20조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VI 사업부에 대한 그런 성장성에 좀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염정 팀장님도 똑같이 의견 주셨는데 비중을 늘리는 측면으로 가도 괜찮나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뭐 사실 LG전자가 사실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VS 사업부, 전장 사업부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사실 LG전자가 뭐 가전 사업부 쪽에 이제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고 거기서 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반등이 일단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럼 초점을 이제 LG전자라든지 LG 그리고 그룹주 역시도 이제 전장 사업부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LG전자뿐 아니고 이제 LG 그룹 전체 차원에서의 전장 사업부에 대한 대대적인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수주 잔고가 LG 그룹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장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한 100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80% 정도는 LG전자가 가져가고 있고 그 중에서 차량용 인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수주라든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눌렸었던 부분에서 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다. 지금 근데 LG전자가 사실 이렇게 강세일 때는 또 어떨 때가 있냐면 다른 그룹주라든지 다른 업종들이 좀 쉬어갈 때 LG전자가 좀 유독 혼자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지금 시세가 뭐 다른 업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섹터가 좀 크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LG전자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까지 좀 과거 추세적인 차원에서 좀 참고하시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반적인 방향은 일단 우상향으로 가는 방향이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단기간에 한 20%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 부분을 좀 수익도 챙겨 가시면서 다른 섹터와 좀 비교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알아봤습니다. 두 분 모두 오로 일치가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참 말이 많은 종목이죠. 하이드로 리튬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5%까지 급락을 보였고 3거래 연속 하락이에요. 참 하락할 듯 하락하지 않으면서 다시 재차 상승했던 하이드로 리튬이었는데 두 분이라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염정 팀장님은 다시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 정용 과장님은 X 의견 주셨습니다. 참 급등주들은 이럴 때가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사면은 추세 하락일 것 같고 내가 안 사면 다시 또 단기 조정으로 돌려버릴 것만 같은. 네. X를 주신 이유는요? 무엇보다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요. 지금 뭐 올해만 해도 뭐 10배 이상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펀더멘탈의 변화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이러한 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다라는 점, 지금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한 좀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점에서 뭐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전형적으로 사실상 밸류에이션 뭐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좀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전히 지금 올해 계속 있는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가의 이제 낙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시세 차익이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엔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면 뭔가 이제 펀더멘탈의 변화가 보여야 될 텐데 이런 기대감만으로 좀 상승하기에는 이제 한계점에 좀 도달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염정 팀장님은 좀 의외일 수도 있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종목, 리튬 관련 종목들이 최근 시세가 사실 어떤 부분에서 오는지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뭐 하이드로 리튬뿐 아니고 리튬 관련 종목들, 리튬 관련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좀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만큼 뭐 시장이 안 좋기도 하지만 사실 뭐 지금까지
가지 이유가 특별한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명분이 없이 사실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부분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나타날 수 있겠고 또 뭐 기대했던 또 실망 매물이 나타날 수 있겠고 이렇긴 한데 제가 뭐 오를 드린 부분은 앞으로의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매물대 확인을 해보면은 보통 한 16,000원에서 뭐 2만 원대 사이 정도에서 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좀 있다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하락 2만 원까지 좀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좀 기존에 좀 저가에서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어떤 손절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때 좀 비중을 줄인다거나 그리고 앞으로 리튬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뭐 공시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 두 분의 의견은 좀 나뉘어졌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장이 마치기 한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어요. 오늘 오후장에 낙폭이 더 커져서 좀 심란한 마음인데 두 분이라면 이럴 때 어떤 종목 위주로 눈여겨보시겠습니까? 마감일 산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여객수가 증가한다라는 키워드 염정 팀장님 갖고 오셨고요. 중국 방역 완화 수혜.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약간 둘 다 리오프닝 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대한항공 페누션.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바다에 있습니다. 저만 신기한가요? 그런가 봅니다. 네, 페노션은도 뭐 수혜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뭐 페노션 같은 경우 뭐 지금 시장에서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가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네. 지금 어제부터 시장에서 오늘도 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좀 공통점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업종과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이유가 지금 내년 이제 3월 이제 중국이 이제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방역을 이제 완화를 하면서 이제 리오프닝이 내년 상반기부터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뭐 호텔신라 또 뭐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이러한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뭐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방역 완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계 이제 최대 이제 철강 수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이런 철강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물동량이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이제 BDI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50%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뭐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분기 이제 BDI 지수가 한 900포인트대 선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4분기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지난달 말에는 BDI 지수가 한 1,100포인트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BDI 지수가 재차 한 지금 1,3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만일에 내년 상반기에 중국의 방역하다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계속해서 내년도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페노션도요. 그 중국 문 열린다라는 이야기 들리고서는 올랐다가 또 중국이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계속 그 중국발로 최근에 움직였거든요. 또 한번 피크아웃이라는 키워드가 붙어버리는 바람에 주가 조정이 깊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가격 전략 들어보죠. 네, 뭐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이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방역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 이로 인해서 맞아요. 이러한 철강 수요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러한 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거래가 좀 감소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좀 놓여져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길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7,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손절 라인으로는 한 5,000원 선, 한 10% 정도 마이너스 선 한 5% 정도, 그 5,000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염정 팀장님의 종목이에요. 여객 수요가 증가한다. 화물이 아닌 여객의 대한항공을 보셨어요. 네. 뭐 사실 지금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한 부분 많이 고민이 되실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을 좀 기대하고 가는 종목을 좀 대한항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 등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세를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불확실성이라든지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항공 여객 수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쪽에 대한 여객 수요가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2개월 연속으로 지금 여객 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객 사업에 대한 회복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2,290억 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이제 환율에 대한 외환 손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 또 이제 단기 손익 면에서는 좀 적자를 부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이제 환율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1,300원을 전후로 해서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의 여행이 재개됨으로 인해서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뭐 동남아 쪽에도 직항 노선이 다시 재개되면서 꾸준히 이제 여객 수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1, 2개월 사이에는 LCC 항공사들의 여객 증가율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최근에도 LCC 중심으로 항공사들의 움직임의 주가가 좀 크게 나타났지만 결국은 뭐 미주 노선이라든지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 대한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라고 한다면은 대한항공의 수혜가 가장 좀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항공주들에 대한 상향 리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권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가지고 와봤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최근에는 좀 저가 2만 원대 저가를 터치를 하고 10월 달 이후에 지금 2만 5천 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고점이 이제 3만 1천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3만 원 선에 대한 회복은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8월 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8월 이후로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8월 달 같은 경우에 약 13% 정도 됐었던 외국인 지분율이 1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선호하고 있는 대형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지금 급등하는 부분은 없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을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선에 대한 돌파가 1차적으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가격은 2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지금 확실히 시장에서는 중국이 문을 연다에 어떤 영향을, 어떤 파장이 생길까라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걸 두 분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번엔 수급을 볼게요. 최근 시장을 좀 힘들게 만드는 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 꼬임인 것 같은데 뭐부터 볼까요, 과장님? 네, 우선 뭐 외국인 이제 주요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네. 우선 첫 번째로 좀 오늘 모처럼 만에 이마트의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 이마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이제 쓱닷컴이라든지 G마켓 같은 이런 온라인 채널에서 손실폭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좀 분석이 나오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이마트 같은 경우 워낙에 주가가 지금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 또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최근에 4거래일 연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앞서 뭐 패널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방역 완화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글로벌 지금 이제 여행재계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호텔 신라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러한 중국 관광객 유입에 대한 그런 수혜 기업들이 일제히 다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이제 시장에서 역시나 좀 가장 좀 확실한 좀 모멘텀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유한양행이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비소재 포함 치료제인 지금 레이저 티닙의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에 이제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허가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임상 3상 그 발표와 함께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좀 매도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좀 순매수세, 어떻게 보면 쇼커버 또 물량이 또 유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쪽의 매수 매도 손바뀜 좀 볼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도 어제도 그랬죠. 리오프닝을 빼놓고 사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많은 섹터,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섹터가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그렇지만 기관 역시도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호텔 신라 같은 경우 기관의 수세가 8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기관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사실 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저점인 7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대까지 좀 순식간에 좀 회복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호텔 신라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수익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뭐 3분기까지는 일단은 호텔업과 면세업 쪽에서 이제 호텔업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컸었고 면세 쪽에서는 거의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면세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인천공항에 이제 그 여행자 트래픽이 늘어날 경우에 다시 한번 면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입찰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해서 이제 뭐 여객 수요의 증가와 함께 이 면세 수요에 대한 증가도 같이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좀 오른 부분이 있지만 워낙에 좀 빠져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하나투어인데요. 하나투어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어제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장중에 5% 상승을 했다가 지금 뭐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어제 거래량이 한 2배 정도까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나투어의 연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92,000원이고요. 지금 거의 뭐 한 절반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나 적자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빠르게 이제 그 매출액의 개선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 매출액이 400억 원대였는데 올해 매출액은 1,300억 원대로 한 3배 정도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추세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빠르게 좀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가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여행 관련주들의 움직임 잘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LNF 등 2차 전지 종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침체를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의 쉬어감인데요.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의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틀 연속으로 들어옴으로써 어제 오늘 한 9% 가까이 좀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뭐 연말이다 보니까 뭐 이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포지션을 좀 줄이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11만 원대가 좀 깨지고 11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또 저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한번 또 재매수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도 챙겨볼게요. 코스피가 전거래보다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이런 큰 손들이 12월 들어서 계속 매도 포지션으로 잡고 있다는 거, 수급의 공백이 보였다는 거를 계속 지적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금융투자 쪽, 연계금 쪽 다 매도가 더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394.55포인트 지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한 번 바닥권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재연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82% 하락하면서 59,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밑골이 달면서 부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36%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실 시총 20위까지 모두 하락하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지수 1% 넘게 빠졌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